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오늘도 상담 사례를 올려보겠습니다. 이번 상담은 한 여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친구에게 약 2천만 원 정도를 빌릴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매우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누구나 살다 보면 급하게 돈이 필요할 수 있고 가까운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역학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단순히 빌릴 수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주 구조와 현재 운의 흐름, 그리고 괴의 작용을 함께 보게 되면 그 질문 뒤에 숨어있는 삶의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사주는 임진년, 개묘월, 임자일, 임자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임자일주, 그 깊은 바다속을 알 수 없듯이 임자일주의 속내는 알 수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수기가 과도하게 집중된 형태로 천간에 임수가 3번 드러나고 지지에는 자수가 2개 중첩되어 있으며 진토 속의 개수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수기의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확대 해석으로는 자진합으로 수기가 강해지는 구조도 작용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종황격에 가까운 형태로 해석할 수 있으며 기운 자체는 매우 강하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운용하고 안정시키는 장치가 부족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황수의 특징은 에너지가 강한 대신 균형이 무너져 있다는 점입니다. 물이 많으면 흐름은 생기지만 그것을 잡아주는 제방이 없으면 사방으로 흩어지고 방향을 잃게 됩니다. 이 사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추진력과 에너지는 충분하지만 그것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하고 현실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만드는 힘이 부족합니다. 이 사주의 핵심 문제는 월지 묘목 상관에서 시작됩니다. 상관은 말과 표현, 행동, 수단을 의미하며 사람의 외부로 드러나는 작용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이 묘목이 일지와 시지의 자수와 만나 자묘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묘형은 단순한 형살의 개념을 넘어서 내면과 외면의 불일치, 감정과 표현의 괴리, 그리고 인간관계에서의 왜곡된 작용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 사주에서는 자묘형이 일지와 시지에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구조는 현실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생각과 말이 일치하지 않고 말과 행동이 어긋나며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특징을 보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자신의 판단과 행동을 일관되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 입장에서는 신뢰를 형성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사주 구조에서 비롯된 근본적인 작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일지, 자수의 지장간에 있는 개수가 천간으로 투출되어 겁재가 형성된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겁재는 타인의 것을 끌어오는 성향, 경쟁과 탈취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일지나 월지에서 겁재가 천간으로 투출하면 이중인격자나 사기꾼이 많습니다. 이 겁재가 상관과 결합하게 되면 말과 상황을 통해 재물을 움직이는 구조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정상적인 노동이나 생산을 통해 돈을 벌기보다는 인간관계와 설득, 상황, 조성을 통해 금전을 확보하려는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특히 음령관법의 흐름까지 함께 적용해보면 이 사람은 특정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순환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얽히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지 진토를 보면 이탈지에 해당하며 조상령기 물령 자살령이 함께 깔려있는 구조입니다. 이탈지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흐름에서 벗어나려는 성향을 가지며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변화를 추구하거나 현재 상황을 이탈하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여기에 조상령이 결합되면 자신의 의지와는 별개로 조상대의 영향이 작용하여 삶의 방향이 일정 부분 끌려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귀물령이 더해지면 현실 판단과 심리적 인식이 왜곡되는 경향이 생깁니다. 자살령의 기운은 극단적인 선택이나 몰입 또는 한번 빠지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성향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결합된 연지 구조는 판단은 흔들리고 방향은 이탈하며 몰입은 극단으로 치닫는 기본 바탕을 형성합니다. 월지 묘목은 결합지에 해당하며 원한령, 원망령, 도화령이 동시에 작용합니다. 결합지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이나 관계에 묶이는 자리로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보다 사람과 상황 속에서 연결되고 얽히는 형태를 취합니다. 원한령과 원망령은 감정의 축적과 해소되지 않은 감정의 반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감정이 쉽게 개입되고 단순한 이해관계보다 정서적인 요소가 우선되는 경향을 만듭니다. 여기에 도화령이 더해지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 자체는 강해지지만 그 관계가 순수한 교류가 아니라 감정과 욕망, 필요에 의해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구조에서는 돈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기보다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쌓은 뒤
그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금전이 오가도록 만드는 방식이 나타납니다. 즉, 돈을 빌린다기보다 관계를 통해 돈이 움직이게 한다는 형태로 작용합니다. 일지와 시지의 자수는 음령관법에서 일령지에 해당하며 원한령과 수장령이 중복으로 작용하는 매우 강한 감정 구조를 형성합니다. 일령지는 현재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치에 깔린 음령은 현실에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원한령은 감정의 집착과 반복을, 수장령은 깊이 빠져드는 성향과 빠져나오기 어려운 몰입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감정이 단순히 깊은 수준을 넘어서 상황 자체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급하다는 감정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내면에서 강하게 작동하는 상태이며 한번 금전 문제나 관계 문제에 들어가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운 구조가 됩니다. 이러한 연지, 월지, 일지 시지의 음령 구조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해서 보면 먼저 이탈지의 영향으로 현재 상황을 벗어나려는 욕구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결합지의 작용으로 인간관계에 접근하게 되며 결국 일령지의 강한 감정 몰입으로 인해 그 상황에 깊이 빠져들게 되는 순환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 흐름은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며 특히 금전 문제에서는 급함, 관계 접근 감정 호소 얽힘 반복이라는 패턴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실제 삶에서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이 여인은 고정된 직업이 없이 동네 사랑방과 같은 공간에서 화투놀이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사주가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사람과 돈이 함께 움직이고 말과 분위기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 사주와 잘 맞는 것입니다. 이 공간에서 이 여인은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상황을 읽고 사람의 심리를 건드리며 흐름에 개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운의 흐름을 보면 을미대운에 병오년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병오년은 임자일주 기준으로 천간과 지지가 모두 충을 이루는 해입니다. 즉, 하늘과 땅이 동시에 흔들리는 매우 강한 변동의 시기입니다. 특히 좌우충이 일지와 시지에서 중첩되면서 감정, 인간관계, 금전 문제가 동시에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병화는 재성으로서 돈의 기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재성이 충의 형태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충돌과 갈등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즉,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라기보다는 돈과 관련된 사건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또한 신자진 기준으로 보면 병오년은 제살, 즉 수옥살에 해당합니다. 수옥살은 특정 문제에 얽혀 빠져나오기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며 이 사주에서는 이미 수기가 과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금전 문제와 인간관계가 반복적으로 얽히는 흐름이 더욱 강화됩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자일 기준 공망이 임목과 묘목이라는 점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주에서 상관 묘목이 공망에 해당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 계획이 현실에서 실체를 갖기 어렵습니다. 표현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거나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약속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사주 구조 위에서 나온 6호 궤가 지택림 3효동, 변괴 지천태입니다. 림괴는 접근과 청함을 의미하며 현재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돈을 빌리기 위해 상대에게 다가가고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궤의 핵심은 3효 동효에 있습니다. 3효 축토 형제효가 움직이면서 전체 구조를 주도하게 됩니다. 금전 문제에서 형제효는 재물을 나누거나 소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니라 빠져나가는 구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형제효가 진신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공망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겉으로 보면 힘이 커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돈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현실에서는 도박, 생활비, 주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모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본인은 분명히 돈을 썼다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구조입니다. 응효를 보면 해수처제가 위치하고 있어 상대방이 돈을 가지고 있고 빌려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재성은 구진에 묶여 쉽게 움직이지 않으며 동효 축토 형제가 이를 극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돈이 있어도 내가 가져오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중간에서 막히거나 다른 방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초효 부모효가 공망인 점은 거래의 기반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나 약속이 불확실하며 감정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요 자손이 깨져 있는 것도 결과적으로 편안한 마무리가 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 여인은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안정적으로 만들거나 유지할 구조가 아닙니다. 이번 시도 역시 성사되기 어렵거나 일부 이루어지더라도 결국 남지 않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담 당시 돈은 빌리기 어렵다고 판단을 전달했을 때 이 여인은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강한 시선으로 반응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 사주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겁재와 상관, 자묘형, 공망이 결합된 구조에서는 타인의 판단을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결국 이 사례의 핵심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돈이 필요해지고 시도하고 실패하고 다시 시도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이는 운의 문제가 아니라 사주의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 이미 꼬여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을 빌려 해결하려 하기보다 흐름 자체를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에서는 그 인식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 경험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되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례는 사주와 운, 그리고 쾌가 동일한 방향을 가리킬 때 얼마나 명확한 결론이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점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불임사였습니다. 불임사